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의 고민은 육아. 하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내고 싶어도 경력 단절, 승진 배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먹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터 무빙워터 이동수 작가님과 함께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뉴스럴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빙워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무빙워터 이동수 작가님을 아마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육아휴직 관련해서 이동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띄워주세요. 아빠의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동수 작가님 모신 이유가 한 방송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쓴 맞아요, 아빠로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약간 득을 봤죠. 네.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육아휴직을 2017년도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아요. 상황을 좀 얘기해 2018년도에 주시죠. 아마 썼던 것 같고요. 아, 네네네. 2018년도에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육아휴직 결정에 당시 하실 때 네. 후회는 없었는지, 좀 망설이는 마음이라든지. 없었고요.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네. 제 아내랑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서 술 한 잔을 먹고 있는데 네. 둘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술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보통 술을 안 주거든요.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네네. 그때 막 술을 막 주면 그래 막 너무 신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오빠가 휴직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먼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지 하고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아내도 조금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바로 복직을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때 바로 정했어요. 약간 바로 술 기운도 좀 있었고. 술 기운도 있었지만 사실 무빙워터 이동수 작가님, 네네. 이름 죄송합니다. 이동수 작가님의 좀 백그라운드를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면 네. 한 방송에서 이제 자기만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아요. 맞추는 걸또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 뭐랄까요, 조금 남다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보면서. 네네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회사 중심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이제 개인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한다,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는 그러면 아내와 나와의 우리 가족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 결정이지? 그거를 의논했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진행했었던 케이스죠. 여긴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게 육아휴직 크리에이터시냐? 육아휴직 크리에이터는 아니시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네. 그렇게 아니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게 육아휴직을 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한번 나도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첫 영상이 저희 아기가 깔깔깔깔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기교 없이.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이 재밌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결국 퇴사까지 이어진 케이스죠. 참고로 이동수 작가님이 퇴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 퇴사로. 하시죠. 네. 3개월 해보시니까 퇴사하길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 사실은 깨알같은 우월하죠. 네네네.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네. 시간적으로 일단 아침에 2~3시간은 무조건 제가 일어나서 아이 등원까지 다 시키고 네. 집에 와도 6시부터 잘 때까지 케어를 하니까 일단 그 시간 자체가 워낙에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네. 들어보도록 하고 육아휴직 당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걸 결정하실 때 아내분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아내분이 휴직을 할 결정보다는 맞아요, 이동수 맞아요. 작가님이 휴직을 네네. 그게 결정하셨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둘이 안 했었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둘 다 아내가 휴직을 하겠지 였었는데 아내가 아까 8개월 만삭 때 그 얘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둘이 어쨌든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그런 관계인데 이 아이가 나올 때만큼은 동등하면 안 된다. 약간 육아는 전부 다 남자 여자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출산은 여자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하면 여자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때만큼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아내분께서 먼저 휴직할래라고 권유를 하셨고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라고 네네네. 하셨고 그래서 흔쾌히 그때 그럼 할 수 있지라고 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출산 문제 이제 거론되면서 네네네. 대책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육아휴직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막 엄청 정부에서 많죠. 네네네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네. 느끼시기에 네. 지금 연관성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나 육아휴직 해야 되니까 아기를 낳아야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인 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말이 안 그렇죠. 되죠. 근데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둘째를 육아휴직 때문에 낳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둘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낳자고 했을 때도 아니야, 한 명이면 좋게였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아내가 오빠가 그렇게 좋은 아빠일지 몰랐어. 한 명한테만 주긴 아까우니까 한 명 더 낳자.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도 낳게 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니더니 육아휴직 하니까 칭찬을 막 하고 다니면서 평생에도 될 칭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주변에 이렇게 자기들 주변 사람들도 아무래도 주변 사람 영향을 받잖아요.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더 결혼과 출산, 육아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육아 양육 정책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는 되게 효과적인 정책인 것은 확실하다. 근데 이동수 작가님이 어쨌든 당시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전혀 같은데 아니었죠. 네, 그때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나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 뭐 회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삶을 살면서 제 삶에 회사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그래, 결정했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아까 육아휴직과 저출산 문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 케이스를 봤을 때 네네. 작가님의 케이스를 봤을 때 아내분께서 첫째 때 육아휴직에서 많이 도와줬네? 그럼 네네네. 둘째도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준 게 어쨌든 육아휴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있죠. 그 반면으로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에서 놓친 것. 놓친 거. 네, 요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분명히 이제 육아휴직을 택하면서 네네. 직장에서의 시간을 오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분명히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까 후회는 없으시다고. 없죠.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봤거든요. 세워봤더니 얻을 것과 놓칠 것을 비교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놓친 거 보면 당연히 연봉이죠. 연봉. 연봉인데 그렇죠? 연봉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따지면 1년에 5천만 원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50년 내 한평생에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1년에 500만 원도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어차피 뭐 이거는 괜찮아가 됐었고 두 번째는 평판이었거든요. 야 아무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그것도 연말도 아니고 딱 중간에 나갔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나간다고 또 너 제대로 된 회사원 맞아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그 정도 평판은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얻는 것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도 작가님을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음. 있으니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둘이 벌다가 한 맞아요. 분만 벌게 되면 맞아요, 경제적 맞아요. 손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맞아요. 그것도 사실 좀 여유가 있고 왜냐면 입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너무 이분 늘어났죠. 왜냐 아이가 생겼으니까 맞아요. 아이가 돈을 벌 맞아요.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게 사실 경제적 부분인데 그렇죠. 당연하죠.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맞는 어떻게? 말이고요. 저도 100% 동의하고 누가 저렇게 했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돈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음. 직업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봤었을 때 저희가 결혼하고 3년 차
4년 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땠지? 라고 보면 저희 둘이 돈을 모아서 8천만 원을 모아서 결혼해서 14평짜리 한 3, 40년 정도 된 빌라에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 막 좋은 차, 외제차 볼 때 저희는 스파크 경차로 이제 돈을 모아 갖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쓴 거였고 그러면 너가 돈이 있어서 한 거 맞아? 맞아요. 근데 다른 데 쓸 돈을 모았던 게 사실이고 아, 그 두 번째 연봉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 다녔거든요. 네. 그럼 나랑 똑같이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 수만 명은 될 텐데 그럼 그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 할 만했기 때문에 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경제적인 순서로 따지면 뭐 전문직군 그리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어떤 기업에 가고 어떤 규모의 회사를 가더라도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은 경제적인 조건 하에서도. 그래서 경제적인 게 전부는 아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아까 개인주의다라는 거에서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쨌든 네. 나는 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맞아요. 남들이 외제차 탈 때 나는 맞아요, 스파크를 타도 맞아요.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 물론이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육아휴직도 난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야라는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좀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주의. 네네. 제가 육아휴직하고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부럽다. 당연히 그쵸. 부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럽다. 네. 너도 해. 해. 난 못해. 왜? 난 돈 벌어야지라고 보면 그 친구들은 집도 있고 저는 집도 없었거든요. 근데 집도 있고 더 좋은 차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 돈 때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사례 보셨으니까.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대기업에 다니는 어쨌든 전 국민으로 분포를 봤을 땐 대기업에 다니는 인구는 사실 일부거든요. 맞습니다. 네.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어, 네. 거기엔 또 그냥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약간 잘난 척하면서 저는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지만 네. 저희도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외벌이었어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회사 휴직을 했는데 나를 약간 뭐 잘라? 그럴 분위기야? 그럼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또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제 일에 관해서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네네. 하셨던 걸로 이제 네네. 영상을 거품이 많이. 좀 꼈죠. 근데 네. 사실 아까 개인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을 할 때도 어쨌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네, 맞아요. 경쟁력이 없으면은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리해고당하거나 이렇게 해고당하기 쉬운 그런 사회인데 그렇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육아휴직 쓰지 뭐 승진 못해 그럼 나는 솔직히 다른 데도 갈 수도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라는 자신감이 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내가 회사에서 뭐 짱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저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국가에서 보장한 정책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그럼 내가 쓰는 게 이상하진 않지 않나? 였던 거. 그게 첫 번째지 뭐 내가 슈퍼 일 잘 나오니까 나 없으면 회사 엄청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난 정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지르진 않다. 네. 어쨌든 고려해볼 건 다 고려해본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사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럼요. 요양이 너무 힘들기 네네. 때문에 과감하게 지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동의하십니까? 과감하게 지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요. 사실 그렇게 과감할 필요도 없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좁혀보면 오히려 그쪽이 더 논리적이고 과감하지 않고 체계적일 수 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결정일 네.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그 육아휴직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돈을 못 벌고 육아를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육아를 하면서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때 자기 개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배웠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개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득과 실을 약간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그리고 요즘 지원 엄청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요즘 굉장히 또 3배인가 늘었대요. 코로나 이전보다 하시는 엄청, 분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3번째 키워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남자의 육아. 그런데도 사실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고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막 맞아요, 자리 맞아요. 잡고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쓰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런 것도 사실 작가님한테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딸들이 네, 네. 친구들한테 너희 아빠는 우리 아빠랑 다르게 집에 계시네라는 얘기 들었을 때도 괜찮으실 것 같으신지.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 딸이 소담인데 네.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는 왜 집에 어. 자꾸 있냐고 소담아. 물어봐. 아, 그래? 아빠는 왜 회사 안 가? 소담아, 근데 친구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야. 왜냐하면 친구들끼리는 같이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기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어느 집을 사는지, 그 친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담이도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이거 되게 사실 실례잖아요. 그렇죠. 너네 부모님 뭐 하셔? 이거 어른들도 안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정말 교육법이긴 하나.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되어버려서 맞아요. 아이들끼리 그런데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그런데요. 그거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키우시니까. 네네네. 근데 일단 저의 육아 스탠스는 딱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와 해줄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고 아웃풋을 내는 거는 뭐 제가 아웃풋까지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난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할게. 그리고 너가 이렇게 그리고 사실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그쵸? 근데 그걸 네. 왜냐면 얘가 답변을 해주면 얘도 똑같이 딴 데 가서 물어볼 것 같아. 너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약간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실 때 육아휴직을 통해서 좀 새로운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좀 생기다 보니까 네네. 새로운 걸 도전하게 보게 되고 좀 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엄청 되죠. 좀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말씀도 하신 거 엄청 봤어요. 되죠. 엄청 되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제 권장을 네네. 하고 싶으신 거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또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뭐 취미 같은 거 사실 뭐 시간을 쪼개서 하면 좋지만 어려울 뭐 야근이다 뭐다 쉽지 않은데 저는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취미도 막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면 무조건 좋겠지, 좋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생각보다 더 좋았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좀 최초에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을 인터뷰하셨다는 걸 제가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또 다른 걸 느끼셨다면서요? 그분들이야말로 선구자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를 때 제가 막 여쭤봤거든요. 육아휴직 한다고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라고 하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네. 두 분 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 한번 보자. 그래. 근데 두 분 다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래 그럼 해야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셨던 케이스인데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뭐였냐면 두 분 다 아내분이 일을 하셨어요. 커리어 단절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육아휴직 하셨고 네. 그분도 제가 아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셨어요.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해서 어떤 문학에 등단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계속 자기 발전이 있으셔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커리어에 영향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없었다. 너무 좋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약간 질문을 드리자면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타격이 좀 덜하지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해요. 무조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사실 너무 겸손하신 게 난 부끄럽다. 나는 공직에 있으니까 내가 보좌에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그 중에 한 명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 정말 리스펙. 멋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을 실제로 실천하셨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인터뷰한 이동수 작가님과 함께 육아휴직 관련된 걸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퀴즈가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정책을 좀 새롭게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유급 급여 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몇 개월인지 늘어날 계획인데 몇 개월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들어온 거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아니, 되게 댓글이- 현실적인 얘기 하시니까 네, 미녀라는 댓글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런 댓글은 다 빨리 스킵해야 돼요. 빨리 정말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남겨주시는 걸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물론 생각해 보면 할 수 있고 개인 맞아요. 선택이지만 맞아요, 그 개인 맞아요. 선택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사실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이제 육아휴직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남자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런 걸 경제 체계에서 나는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그 경쟁을 약간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물러난 거죠. 상황을 네. 그런 부담감, 그런 정신적인 그런 거 견딜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실 근데 이게 되게 네. 웃긴 게 저도 제가 예를 들면 저는 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 6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쓰고 또 전 둘째도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없이 썼거든요. 그럼 당연히 평가받을 때 너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승진에 밀리는 건 되게 당연하고 네. 그래서 제가 대리로 퇴사를 했는데 그럼 너 대리로 있는 거 괜찮아? 괜찮지 않죠. 당연히 싫죠. 그래서 내 동기들 다 승진했는데 난 오케이 좋아 그렇지 않죠. 그러나 감수할 만하다. 감수할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거를 너무 앞에 있는 건 보시지 않고 인색을 네네. 좀 멀리 줌아웃해서 봤을 때 맞아요. 내가 뭐 한때 젊을 때 대리로 퇴사하든 과장으로 맞아요, 퇴사하든 뭐 차장으로 퇴사하든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맞아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 맞아요. 그걸 통해서 뭐 환영하는 건 아니야. 내가 환영 대리로 전혀 안 하죠. 신경은 쓰이지만 네네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은 걸 비교해 봤을 땐 맞아요. 인간의 전체 상황 봤을 땐 네네. 이게 더 의미가 있다.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가는 거. 얘를 제일 약간 그럴 때가 예를 들면 제가 과장차가 됐으니까 과장이겠거니 하면서 과장이라고 부를 때 그럼 나는 또 이걸 아닌 약간 그거 그때 약간 좀 씁쓸하죠 당연히. 그러나 뭐 쿨하려고 노력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네네. 회복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있죠. 하셨겠네요. 있죠. 와이프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별일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나도 신경 쓰이죠. 그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안 써요? 이제 이제 아닌 척 하는 거죠. 무빙워터란 이름이 센스 있게 지었다는 뜻이 있습니까? 제가 이동, 무빙, 수. 그래서 무빙워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동수라서 네. 이스트 워터로 할까, 이스트 핸드로 할까, 무빙 핸드로 할까 막 이게 조합을 막 하다가 그래 성까지 붙이면 이동이니까 무빙이다. 무빙 핸드 하면 좀 이상하니까 무빙 워터.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겠다라는 뜻인 줄 알고. 맞아요. 제일 촌스러운 사람이 이런 댓글이었어요. 무빙 워터 이름 뜻 너무 좋아요. 물처럼 아닌데 나도. 진짜 센스 없는 사람이. 옛날 사람. 센스 없고 옛날 사람. 네네. 죄송합니다. 동일킴 님이 아이는 남편, 아내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키우는 거죠. 맞아요. 무조건이죠. 근데 잠깐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그 휴직도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저는 제가 왜 특이했냐면 육아휴직 하신 분들 당연히 더 있었는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엄마는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전업으로 봤잖아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엄마들이 왜 출산하고 하면 뭐 손목 아프고 발목 아프고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저는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도 애를 2시간, 3시간씩 안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체력적으로 계속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생아 때, 1년 차 때. 그래서 그때 하는 거 너무 강추해요. 남자가 특히 하는 거. 그건 얘가 약간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육아하기에는
아버지들이 이제 힘쓰는 거라든지 네. 이런 거 좀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제 듭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요즘에 휴직을 하는데 뭐 애가 3살이고 5살이고 이래요. 그럼 제가 야, 너 진짜. 그럼 그때는 어린이집 가거든. 얘가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아씨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얘가 진짜 육아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좀 하신 걸 보니까 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되게 공감 갔던 포인트가 뭐냐면 막 예능이든 뭐 금쪽이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맞아요. 힘든 생활을 자꾸 보다 맞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육아와 결혼이란 거에서 좀 겁을 많이 먹는 것 같다. 맞아요. 저 굉장히 좀 공감을 했거든요. 너무 그랬어요. 사실 행복한 분들이 나와서 계속 행복해요라는 얘기만 하는 방송은 없잖아요. 맞아요, 잘. 맞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일단 저도 오은영 박사님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완전 팬이고 근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도 너무 좋은데 안 좋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은연중에 이렇게 있어요. 또 네.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변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 키우면 너무 힘들지 않아? 근데 이거 엄청 좋은 건데. 근데 그거는 일부지 잠깐 좋은 거야.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2030 요즘 정말 결혼 안 하시니까 맞아요. 또 아이는 또 꿈도 꾸지 진짜 않으시니까 좋은데 키우면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죠? 방법이 없어요. 네. 저도 안 해봐가지고 네. 아직 그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18개월, 네. 18개월. 네, 18개월 맞춰주신 푸른 횃불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화가 좀 진솔하고 좋았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다들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이게 모르겠어요. 저출산과 육아휴직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충분히 장려할 수 있는 제도인 건 분명한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보육 너무나 좋은 보육 정책이기 때문에 보육이 좋으면 나가서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다가 요즘 되게 괜찮아, 좋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랑도 엄청 해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휴직했을 때 네.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제자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정책을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이동수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